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 S20를 출시했습니다. 팬 에디션이라는 네임과 함께요. 팬 에디션, 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가성비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S20FE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제가 또 갤럭시 S20를 쭉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봅시다. 소재에서부터 끝나누기가 있습니다. 노트 20와 동일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죠. 120만원짜리 노트 20와 똑같은 소재라고 보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 없겠죠. 노트 20가 좀 이상한 거고요. 얘는 소재에서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플라스틱이 싼 티가 안 나고 나름 무광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서 저는 이 부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흰색 꽤 예쁩니다. 삼성 특유의 무지갯빛도 나고요. 근데 무게는 강화 유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0g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전면 베젤을 보면 이게 S 시리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젤이 꽤 넓습니다. 엣지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베젤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팬들이 이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넓은 베젤. 그래도 쓰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폰 11도 적응을 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 해상도의 슈퍼 아몰레드가 들어갔습니다. S20의 울트라 아몰레드보다 아래 등급이고요. HDR10 플러스가 빠졌기 때문에 노트 20보다도 아래 등급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이게 또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판으로 구매하신 분들 중에 한지 현상, 터치 오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S20는 터치가 매우 균일하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FE는 두 개씩 뭔가 붙어있죠. 균일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심각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대기업 제품 치고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봐요. 대기업답게 빠르게 대처해서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끝나누기를 했는데요. 전면 강화 유리를 갤럭시 S4에 들어갔던 고릴라 글래스 3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해보면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그걸 체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갤럭시 S6에 들어간 고릴라 글래스 6에 비하면 훨씬 강도가 약할 거예요. 물론 경도, 그러니까 흠집에 대한 내구성은 그렇게 차이가 없겠지만 떨어뜨렸을 때 깨질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근접 센서도 뺐습니다. 삼성이 보급형 시리즈 A 시리즈에서는 종종 근접 센서를 빼곤 했거든요. 이게 원가 절감이 조금 되나봐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전화를 받을 때 화면이 안 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디스플레이 자체는 120Hz의 주사율을 넣어줬기 때문에 노트 20보다 더 좋은 점이 있죠. 120Hz를 써봤던 분들은 더 이상 60Hz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역체감이 엄청나요. 팀쿡 형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안 넣었을까요 근데?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성능입니다. 저는 성능충이잖아요. 성능에서 칭찬할 부분은 S20와 동일한 AP치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했습니다. S20가 많이 안 팔렸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고 처리할 겸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지만 어쨌든 865가 들어가는 건 좋은 점이에요. 90만원대에 865 가성비 괜찮습니다. 근데 또 통수를 한번 치죠. 애플한테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2 프로와 동일한 6기가 램이 탑재되었어요. 역시 6기가의 램은 원 UI에서 멀티태스킹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수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버전은 8기가예요. 그 정도만 되면 램 때문에 불만은 없을 거거든요. 90만원대에 스냅드래곤 865 램 8기가 괜찮잖아요. 근데 6기가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4기가 램 넣는 형도 있으니까. 그 외에는 배터리 용량도 4500mAh로 6.7인치의 노트 20보다 더 많고 25W의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15W의 무선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거기에 스토리지는 128GB지만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용량 확장도 가능해요. 노트 20는 안 됐죠. 계속 노트 20 얘기가 나오는 건 기분 탓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스피커입니다. 갤럭시 S20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아주 높은 퀄리티의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스피커 인정. 자꾸 옆 동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걔는 아직 모노던데. 카메라도 아주 준수합니다. 끝나누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빼먹는 OIS도 모두 탑재됐어요. 요것도 옆 동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얘랑 동일한 가격에 출시한 그 벨벳 있잖아요. 걔는 OIS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FE는 메인 카메라뿐만 아니라 망원 카메라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갤럭시 S20보다 조금 더 좋은 3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S20와 거의 구분하기 힘든 수준으로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800만 화소라서 좀 까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광학 3배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 S20보다 꿀릴 게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에서는 급 나누기가 없다고 봐도 돼요. 자, 여기까지. 분명 플래그십과 급 나누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가격을 빼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종합해보면 6기가 램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불량 확률이 좀 높다는 거, 그런 부분만 빼면 확실히 괜찮은 진짜 매스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맞아요. 경쟁작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괜찮은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뭔가 애플이고 삼성이고 이 가격대를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모델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마치 그 자동차의 옵션질 있잖아요. 처음에 뭐 아반떼 보러 갔다가 풀옵션 넣다 보면 소나타가 보이고, 소나타 또 보다 보면 풀옵션 넣고 그랜저 사고, 요런 산업 방식을 많이 따라가지 않나. 처음에는 뭐 A 시리즈 보다가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 20만원대 S20 FE가 있으면 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죠, 지금 또. 그러면 또 우리에게 단골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죠. 한 달만 라면 먹으면 2년 동안 쓰는 스마트폰인데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태충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FE가 과연 정말 팬들이 원하는 스펙을 넣어준 그런 스마트폰인가 하는 점에서는 살짝 의문도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브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사 구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KT 혜택 조금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블 할인 혜택이라고 해서 최대 10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FE 모델은 5G 모델이다 보니까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KT의 5G 요금제 혜택이 꽤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행사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그게 시즌 초이스 혜택에 포함돼서 이제는 지니 게임 스트리밍 이렇게 선택하시면 굉장히 가성비 괜찮게 구성이 되었어요. 자세한 혜택은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